엄마에겐 위로를, 아이에겐 자존감 회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감 대화의 기술.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한 공감 대화 솔루션.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입니다. 한빛라이프에서 2018년 2월에 나왔고 상담 심리를 전공한 대화 전문가인 박지연 선생님이 집필을 했습니다. 책 가격은 14,800원, 책의 분량은 279쪽입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 무엇이 우리를 좋은 엄마로 만들까와 두 개의 챕터,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죽는 순간까지 결코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엄마 역할일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종종 합리적 사고를 벗어나 감정적인 파도에 휩싸였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엄마의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이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아이가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엄마입니다. 그렇죠. 의외로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아이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워킹맘들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프롤로그 내용처럼 너무 미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고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 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챕터 1, 엄마인 나 이해하고 공감하기, 챕터 2,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입니다. 챕터 1에는 모두 11개의 주제가 나오고 챕터 2에는 모두 23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챕터 1의 11개 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속대화입니다. 속대화는 말 그대로 밖으로 말을 꺼내기 전 본인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잣말과는 조금 다르고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한다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챕터 1의 6번째 주제, 아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속대화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속대화,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마음속에서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혼자만의 대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속대화가 겉대화에 끼치는 영향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엄마가 현관을 들어서면서 방문틈 사이로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는 생각했어요. 속대화, 저 녀석 또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구나. 엄마는 아들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겉대화, 너 또 게임해? 공부 안 해? 당장 꺼! 너 때문에 엄마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속대화,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네. 뭘 하고 있는 걸까? 숙제는 했을까? 물어봐야겠다. 엄마는 아들 방문을 열고 물어보겠지요. 겉대화, 아들 컴퓨터 앞에 앉아있네. 숙제는 끝내고 하는 건지 말해줄래? 우와! 만약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첫 번째 상황보다 두 번째 상황이 훨씬 낫겠죠.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컴퓨터를 그만하고 들어가서 숙제를 할 겁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보다 좋게 말로 하는 것이 본인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막상 그런 상황을 보면 열불이 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막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속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챕터 2,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에는 모두 23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 전달하기, 잘했어 라는 말 대신 깊이 와닿는 감사의 방식으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찰한 대로 묘사하기, 칭찬하고 싶다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즉 자신이 관찰한 바를 묘사하는 겁니다. 둘째,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마움 표현하기. 예를 들어
우리 딸은 정말 상냥하고 사랑스러워. 대신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마루에서부터 따다다다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달려와 아빠 허벅지를 꽉 안고 얼굴을 막 비비고 아빠한테 안겨서 보고 싶었다고 말했잖아. 그때 아빠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아빠가 왜 행복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행동이 내 삶에 미친 영향력 표현하기. 아빠가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내 덕분에 힘이 생겼어. 왜냐하면 이렇게 아빠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 표현에 솔직한데 어른들은 아이에게 감정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참거나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걸 솔직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7번째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는 아이,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돕기, 내가 좀 알아서 해 라는 말 대신 모든 것을 다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작은 일도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잡은 손을 천천히 놓아줄 때 아이의 자율성이 자랍니다. 요즘 아이들 중 모든 것을 부모에게 묻는 의존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 나 요플레 먹어도 돼?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나 놀아도 돼? 의존은 수동적인 행동을 수반하고 독립은 선택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아이들을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균형 있게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굉장히 의존적이라면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일에 관여하며 행동하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혼자 하면 걱정이 되고 분명히 실수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도와주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도 일어서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넘어지며 연습의 과정을 거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의존적인 성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부모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천천히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마지막 소개할 내용은 22번째 주제인 부부싸움으로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사과하기,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 라는 말 대신 충분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부부싸움 때문에 불안해하는 아이한테 아이고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너만 대학교 들어가면 이혼할 거야. 이럴 때는 아이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엄마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 서로 다투더라도 내가 무섭지 않도록 좀 더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지 못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그때 너의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공감의 단계, 감정, 욕구, 책임에 대한 인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 그래 많이 무섭고 불안했지. 욕구,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고 너도 편하게 지내고 싶었지. 책임에 대한 인정,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많이 무서웠을 거야. 엄마가 알아. 미안해. 제가 작년 4학년 담임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일기에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아빠가 술을 먹고 엄마와 싸우다가 술병을 던졌다는 겁니다. 제가 일기를 읽다가 놀라서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동생이랑 방에 들어가서 문 밖에 귀를 대고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엄마의 말하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처럼 구체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공감톡 부분에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상담 심리를 전공한 대화 전문가인 박지한 선생님이 쓴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책 내용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100% 전부 다 실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것들을 익혀서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한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서적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